턱과 말년복 관상학적 해석과 현대적 시각. 관상학에서 턱이 말하는 것. 관상학에서는 턱이 한 사람의 말년 운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턱의 형태, 크기, 살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람의 인생 후반부의 행복, 건강, 재물 등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넓고 둥근 턱은 안정적인 말년, 풍요로운 삶 후손의 번창을 상징합니다. 뾰족한 턱은 고독하고 외로운 말년,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짧고 뭉툭한 턱은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턱에 살이 많은 경우는 재물운이 좋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턱에 살이 없는 경우는 건강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턱과 말년복.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관상학적인 해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턱의 형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말년의 운세를 결정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턱 건강과 노년의 삶. 오히려 턱의 건강이 노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턱뼈가 약해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소화불량, 영양 불균형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턱뼈의 변형은 외모적인 콤플렉스를 유발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턱의 형태보다는 턱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턱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과 말년복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턱의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상학적인 해석보다는 턱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턱과 입은 말년을 보장한다. 말년복이 오는 곳. 턱을 보통 하관이라 표현하고 귀 밑에서부터 판단하여 본다. 이 하관은 12궁 중 말년복을 나타내는 노복궁 자리로 아랫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식복이 있나 없나를 살필 때 보는 자리이다. 12궁 중 자녀궁인 누당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하관에 복이 없으면 자식복이 없다고 판단한다. 관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턱이 둥글고 살집이 있으면 후덕해 보이는 것처럼 턱은 덕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살면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턱은 아래턱뼈를 가리키며 관자근이 매달고 있다. 이 뼈는 얼굴뼈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이목구비 중 아래십술이 가장 먼저 생긴다. 얼굴이 만들어질 때 이마와 아래턱 뼈가 위아래를 먼저 이룬 다음 좌우에 있는 눈도 만나고 코도 만나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이마와 상응하여 약간 나온 듯한 턱을 잘 받쳐준다 하여 좋은 상으로 여긴다. 생각하는 이마는 정신적인 부분을 보고 음식을 씹는 기능을 하는 턱은 물질적인 운세를 본다. 턱 끝부분은 지각이라 하는데 지각과 턱은 풍성하게 보여야 재물운이 좋아 나이 들수록 재물이 늘어나고 말년복도 좋다. 턱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곳이다. 그것은 아래턱이 관자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체중 중심에 따라 아래턱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턱은 교근이 바깥쪽에 붙어 안쪽에 있는 나비뼈로 연결되고 턱 안쪽에 있는 내익상근도 나비뼈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턱을 없애기 위하여 교근에 보톡스를 맞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외과적 수술이나 보톡스로 턱에 있는 교근을 마비시켜 턱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은 자식복은 물론 본인의 말년복까지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근은 안쪽에서는 나비뼈로 연결되고 건에서는 관골에 연결되기 때문에 콧뿌리접과 코의 사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의 뿌리점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주고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격이니 턱이 각이 졌다면 몸을 관리하여 개선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턱이 각이 지는 원인은 어깨가 거상되어 올라갈수록 더 각이 지기 때문에 올라간 어깨를 내려주는 관리를 하는 것이 말년복이 좋고 자식복도 좋게 된다. 또한 교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제일 많이 변하는 곳이 지각 부위인데 검은색이 끼거나 좁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곳의 색이 검어진다는 것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 때 검어짐으로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이 지각 부위가 밝고 색이 좋고 깊고 넓으면 이름을 사방에 떨칠상으로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니 어느 한 곳만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마음속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상을 유지하는 길이다. 입은 먹는 것보다 뱉는 말이 더 중요하다. 입은 마음먹은 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곳이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 한다면 입은 마음의 문이라 할 수 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을 곳이지만 입은 마음의 바깥문으로 욕망의 강도를 나타내며 품성과 인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곳이다. 인체의 이목구비를 살펴보면 눈은 자기 안에 마음먹은 것이 표시되는 곳으로, 유형의 것들을 보고 저장하여 무형의 것으로 표현되는 곳이라면 코는 공기와 사람들의 뿜어내는 기를 들이마시어 생각의 중심을 잡는 것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기가 체크되는 곳이다. 귀는 밖에 있는 몸의 근막을 잡아 안의 오장육부로 연결되는 곳으로, 외부의 정보를 몸 안의 오장육부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입은 귀와 반대로 오장육부의 근막이 밖으로 표출되어 입술로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음식을 먹고 삼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는 곳이다. 관상학에서 말을 담아내는 그릇인 입의 단정함을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이다.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날 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막연한 느낌의 정보가 감지된다. 감지된 느낌의 정보는 그 사람이 뱉는 말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본래 길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을 만들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전체적인 몸에 나타나는 꼴의 결과는 얼굴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보고 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정, 기, 신이 사람의 근본을 이룬다고 말한다. 정은 육체보다 먼저 생긴다 하여 몸의 근본이 된다 하였고, 기는 신의 할아버지 격이고 정은 기의 아들 격으로 기는 정과 신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신은 일신을 주재하는 것으로 신이 편안해지면 수명도 길어지고 신이 없어지면 형체도 없어지니 보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오미는 신기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오미는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서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 신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평소 입을 통해서 먹는 음식들은 오장육부에 영양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오장육부가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오장육부의 운동성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그로 인한 감정을 양산해내며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입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자리이고 애정이나 정 등을 살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품성과 인격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이며 말년의 복이 오직 입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년복이 되기 때문이다. 입은 학문과 하나이다. 입은 만들어질 때 아랫입술이 먼저 생긴 다음 윗입술이 생긴다. 아랫입술은 아래턱뼈로 되어 있고 윗입술은 광대뼈를 만드는 위턱뼈가 만나 이루어진다. 입술의 색깔이나 얇고 두꺼운 형태들은 소화기계가 만드나 입의 전체적 모양이나 크기는 위턱뼈와 아래턱이 만든다. 입술은 소화기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몸 안의 소화기계를 이루는 점막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소화기계의 질병들은 모두 입술의 병증을 나타내게 된다. 소화기계는 입술부터 항문까지 대략 9m 정도의 길이로와 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입은 소화관의 첫 부분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음식물 덩어리를 기계적으로 분해하여 침과 혼합하여 소화를 시작하는 즉 첫 단계를 진행하는 곳이다. 또한 입은 저작작용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며 감각수용기관 역할도 한다. 입 속에는 혀가 있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혀는 실질적으로 인두수축근을 통해 식도와 연결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혀를 빼는 운동법은 소화기 계통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혀를 빼는 운동을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만 하여도 소화장애는 평생 없을 정도로 좋은데 혀를 뺄 때는 반드시 정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굽히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혀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을 고정시켜서 혀를 밖으로 빼야만이 소화기관이 운동되기 때문이다. 혀는 상하좌우로 충분히 밖으로 빼서 한 방향씩 정확히 돌리면 된다. 혀를 빼는 운동은 목에 있는 근막들의 활주를 도우며 폐의 운동성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평상시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혀를 운동하다 보면 입술의 색깔 또한 예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도 개선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입술은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촉촉하고
붉은색을 띠는 것을 관상에서 좋은 상으로 본다. 본래 입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입술은 표면 쪽에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항상 붉은색을 띠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입술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도 각질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입술 각질을 떼어내게 되면 입술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나 입술선이 불규칙하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입술은 여성들의 경우 관상학에서는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본다. 인체의 작은 세포 조직 하나라도 아무 뜻 없이 손상시키는 습관은 자기의 삶을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술색이 좋으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 하여 여성들은 옛부터 입술에 색을 발랐다. 또한 입술색을 보고 장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체의 동맥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 동시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어느 장부에 혈액이 많이 공급되면 다른 장부에는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동맥혈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윗입술이 자흑색으로 변하면 대장이 문제이고 비장이 문제가 오면 입술이 하얗고 심장이 문제가 오면 입술색이 심홍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구조 때문이다. 입술을 볼 때 경계선이 있는데 바깥쪽은 얼굴 피부에 속하고 안쪽은 소화관을 덮고 있는 점막으로 되어 있어 내장기들의 혈액순환이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들은 즉각 입술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비장에 풍사가 있으면 입술이 실룩거리고 한사가 있으면 오므라들며 열사가 있으면 마르는 현상이 입술에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급성 췌장염 환자들은 입이 건조해서 입술에 자꾸 침을 바르는데 췌장의 염증으로 열이 생기기 때문에 입술이 바짝 말라 침을 바르는 것이다. 특히 비위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입이 틀어지고 입술에 잔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비장의 병이 생기면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잘 생기는데 그것은 입술 점막이 안쪽에서 당겨지면서 입술 점막이 얇아져 물집이 잡히는 것이다. 입술은 소화기계를 싸고 있는 막이 밖으로 나오고 항문은 바깥쪽 조직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항문 쪽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잡아 당겨지면 입술의 점막이 자주 부르튼다.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췌장에 문제가 있어 피부색이 늘 노랗고 등이 아파 조금도 앉아있기가 힘든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검사해보니 엉덩방아를 찧어 꼬리뼈가 부러져 휜 채로 있었다. 제일 먼저 꼬리뼈를 교정하고 근막수기요법을 하는데 갑자기 입술이 항문 쪽으로 당겨진다는 것이었다. 가서 보니 말을 제대로 못할 만큼 입술이 항문 쪽으로 말려 들어가. 그 모습이 하도 웃겨 강의 도중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입술 주위에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꼬리뼈를 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꼬리뼈는 골반절을 이루고 있으니 골반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입술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입술의 형태를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입과 항문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중심에서 잡아주는 장기가 비장, 여기서 말하는 비장은 샘창자이자 지라를 포함이다. 이 비장은 척추 중앙에 가로로 놓여있는 장기로 위와 아래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기이다. 이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관격 증상, 즉 먹은 음식이 급체하여 가슴이 막혀 토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아주 위급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관이란 소변불통을 말하고 격이란 토역하여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관격 증상을 음양의 위치가 변이되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척추를 가로질러 붙어있는 비장이 위아래를 소통시켜주지 못할 때 관격 증상이 생기게 된다. 입은 생식기와 관련이 있다. 입은 항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항문은 앞생식기와 항문으로 분리된다. 앞생식기와 항문은 전음과 후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하여 생명력의 센터로 여기는 치골과 함께 골반왕경막이라 한다. 그래서 입을 볼 때 두 개의 위턱뼈가 만나는 윗입술은 두 개의 골반이 만나 이루는 치골과 같이 보아 전음의 정보가 윗입술에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는 상하의 입술 정도에 따라 성에 대한 적극성을 파악하는데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발달한 사람은 성에 일찍 눈을 뜨고 향락적인 곳에 빠지기 쉽다고 하지만 모성 본능이 강해 한번 인연이 닿으면 맹목적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윗입술은 정신적인 면이 많으며 아랫입술은 물질적인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윗입술과 관계 있는 치골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관계하고 아랫입술과 관계 있는 미골은
인간의 본능적 활동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입술은 골반 행경막을 가리키고 치골은 전음, 미골은 후음을 일컫는다. 치골은 차크라 중 1차크라에 해당되어 정신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이 치골에 받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 학생의 고민 상담을 받던 중 치골 부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자주 생긴다 하여 치료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치골에 나타난 통증은 어떤 약물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 치골에 담긴 가슴 아픈 정보를 풀어주고서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치골은 삶의 근원적인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즘 행해지는 일명 예쁜이 수술이나 낙태 수술 또는 건전치 못한 성생활은 곧 그 사람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성에 대한 정보가 골반 행경막의 중심에 있는 자궁이나 전립선에 저장되었다면 그 후에 오는 2세들에게 반드시 그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라 불리우는 결합 조직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보 전달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